자, 포인트 좀 제목을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대칭 이동을 이용한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쓸래? 저 거리라는 말에 선분의 합이라고 쓸래요? 거리란 말에 뭐라고 쓴다고? 선분의 길이 합이라고 쓸래? 길이 합이라고 써줘. 그러니까 거리라는 말보다는 선분, 길이를 더하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의 최소를 묻는 거야. 이거 이해가지?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면, 잠깐만 봐줘 얘들아. 이런 아이디어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괜찮지? 하나의 점이 여기 있다고 할게. 1,1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할게. 이걸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3,2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할게. 1, B라고 할게. 그 다음에 반드시 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X축일 수도 있고 혹은 Y축일 수도 있고 Y는 X일 수도 있어. 지금 나는 X축 위를 움직이는 임의의 점을 찍겠습니다. 다시 물어본다. 어느 축 위에 있다고? 그리고 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물어볼 거야. 얘 뭘 묻는다고? 최소를 물어볼 겁니다. 이해가지? 스몰 m이야. 다시 말해. P는 어느 축 위를 움직여? 그 다음에 AP 더하기 BP의 무슨 값? 아까 말했던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를 물어봐.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그 축이 나오지. 항상 위에 있던지 아래에 있게 돼. 그럼 둘 다 지금 어디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만약에 뭘 이동시켜도 결론은 동일해요. 내가 만약에 A를 대칭 이동한다고 하자. 그래서 난 이걸 A'이라고 할게. 얘가 몇 콤마 몇이니? 1,1이야. 얘는 어느 축 대칭 이동했어? X축.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1,-1이 돼. 괜찮아? 그럼 이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겠어? 같겠지,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라는 건 결국 A'P 더하기 BP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봐봐. P는 움직이는 점이야. P는 뭐 한다고? 그럼 얘 더하기 얘를 하고 싶지. 근데 P가 움직이지. 그럼 이렇게 많이 꺾일수록 값은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럼 제일 작으려면 꺾이지? 않아.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무슨 값은?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은 결국은 그냥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의 거리인 거야. 이해가? 그럼 만약에 진짜 P점이 필요하면 그럼 P가 여기 있다는 소리지. 그럼 내가 이 두 점 가지고 직방 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찍을 수 있다, 없다? 그게 P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쫙쫙 피는 겁니다. 이해가지? 다시 말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축 대칭 이동시켰어? X축. 왜? P가 어디 위로 움직이니까. 그렇지. 이해가죠? 그럼 이제 그 문제 가겠습니다. 잘 봐. 한 번 더 꼬아서 낸 겁니다. P는 어느 축 위로 움직여요? Q는 어느 축 위로 움직여? 그 다음에 이렇게 선분 3개의 길을 더하는 거야. 그럼 쟤네 일자로 쫙쫙 뭐 한다? 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대칭 이동 이용해서. 그러면 B는 어느 축 대칭 이동시킬 것 같아? 그렇지. Q 때문에. 얘를 내가 B'이라고 하자.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니? 6 콤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 자, A는 어디 위로 움직인다? P가 Y축. 그럼 A를 어디로 대칭 이동시킨다? Y축. 이걸 A'이라고 하지. 얘가 1,4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4가 돼. 그러면 잘 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떠니? 그럼 봐봐.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어떻다? 같으면 그냥 A'부터 어디까지 이번에는? B'까지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종 정리 정답은 A'과 B'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라고. 이제 끝났지. 루트. 6에서 마이너스 1 빼면 7이 되고 제곱하면 얼마니? 49. 마이너스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6이 제곱하면 얼마? 36이 되겠지. 이해가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괜찮지? 오케이. 하나 더 472번 갑니다. 별표 하나 칠까요? 그래도 원방이랑 연동되는 문제라서 지울게. 잘 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단도 백석도 다. 봐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B. 이번에 좀 짜증나는 건 A, B가 다 어디를 움직인다? 원 위를 움직여. 그러면 중심을 거쳐서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게 핵심이야. 이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무슨 값?
최소값입니다. 그림을 대략적으로 봐요, 그냥 바로 그릴게. 그냥 이렇게 있고 여 위로 움직이는 점 누가 있다? A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위로 움직이는 점 누가 있다? B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지금? X축의 점 누가 있니? X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대충 그릴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대충 그린 거야. 여기 있는 점 A와 여기 있는 점 B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에 뭘 묻는 거야? 최소를 묻는 거야. 그럼 똑같지 않니? 아까랑 하나를 뭐 한다? 대칭 이동. 얘를 움직이면 쟤를 움직이다. 내가 얘를 움직인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바뀌겠지.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바뀔 거야. 뭐만 변해? 중심만 변해. 반지는 변해, 안 변해? 그러면 결국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이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에 뭘 묻는 거니? 최소를 묻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그치. 중심과 중심이 생기겠지.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과 반지름만큼을 뭐하면? 더하면 최대. 반지름과 반지름만큼을 뭐하면? 당연히 최소밖에 안 물어보지. 이해가지?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몇 개를 뺀다? 2개 빼는 거지. 아이디어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정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집합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집합들에 대한 개념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다 배운 것들이야. 그치? 일단 유형 1번 갑니다. 제목이 집합과 뭐예요? 기억나니? 개념 한 번만 잡고 가자. 집합의 정의는 뭐야? 집합은 모임입니다. 집합은 뭐라고? 근데 어떤 모임이야? 기준이 명확한 아이들. 그치? 기준이 명확.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리를 할 수 없어. 명확한 아이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애매한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 집합의 하나하나,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이거 이해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530번. 다음 중 모인 거 찾아라. 물어보자. 1번.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집합이 돼, 안 돼? 뭐가 마음에 안 드니? 그렇지. 얘가 두 번째.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뭐가 마음에 걸려? 가까운 수. 작은 수의 모임 돼, 안 돼? 뭐가 걸려? 작은. 사계절의 모임? 되겠지. 명확하잖아. 봄여름 가을겨울.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괜찮지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평범해 해봐야 되고 유형 2번 갑니다. 제목이 집합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어. 2가지가 아니지. 3가지. 크게 3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 기억나죠? 자, 거기 있는 문제 한 번만 봐. 53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어. 그림 보여요? A 집합의 원소가 누구야? 자, 저걸 조건지시법으로 바꿔보라 이거야. 1, 3, 5, 15 특징이 보이니? 1, 3, 5, 15 특징. 15의 정확히 말하면 양의 약수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지. 괜찮죠 지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으로 갑니다 얘들아.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되게 쉬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로 셀 수 있으면 무슨 집합? 유한집합.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 이때 하나 추가 내용 하나만 더 써줘. 얘들아, 공집합 기억해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얘 어떻게 표기하니?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 이해가지? 제가 무슨 집합이라고? 공집합이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 우리 이거 기억나?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야? 원소의 개수. 요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라는 거야.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가 됩니다. 참고로 기억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0개라고 얘기하지. 얘도 유한집합이다. 얘 무슨 집합이라고요? 유한집합이다. 이 정도는 기억해줘. 얘 유한집합이라는 거 정도 기억해줘. 오케이. 자,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37번 보이니? 풀어보자. 1번. 지금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셀 수 있는 거 찾는 거야. 1번은 2, 4, 6, 8, 10 보여?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탈락.
2번은 x가 원소인데 x는 3n-2인데 n은 무슨 수래? 그럼 n의 자연수를 넣을 때마다 x가 생기지.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라 쓸 수 없지. 3번 x가 원소인데 x는 가장 작은 뭐래? 이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누구밖에 없니? 1밖에 없는 거지. 원소가 몇 개? 1개.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 되는 거지. 괜찮죠? 가장 작은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 작은 자연수 그럼 집합 자체가 안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뭐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하나만 더 갑시다. 유형 4번 보이나요? 제목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뭐니? 원소의 개수를 표기할 때 아까 말했지? 이렇게 쓰는 거 알죠? 괄호 속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얘기해달라는 소리야. 자, 갑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 나온 다음에 NB, NC, NA 구하는 거야. 참고로 조건 제시법이 나오면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좋아. 천천히 갑시다. A집합 보이니? 집합 표기 원래 이렇게 다 해줘야 돼. 난 다음에 그냥 평범한 가로를 할게. 그냥 시간상. 간다. X가 원소인데 X는 2n-1이래. 근데 N은 5 이하의 뭐? 그럼 내가 여기다 1, 2, 3, 4, 5를 넣겠지. 1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9. 이거 이해가? 바로 갈까요? NA는 얼마? 5. 이렇게 쓰겠지. 이거 이해가? 자, 갑니다. B집합도 간다. 뭐라고 돼 있니? B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100보다 작은 양의 몇의 배수? 이렇게 쓸게. 바로 그냥 시험장 들어가면 꼭 중괄호로 써. 11의 배수 뭐 있어? 11, 22, 33, 점점점 마지막에 얼마야? 99지. 몇 개 있니? 9개가 있지. 됐죠? 이제 세 번째 갑니다. C집합입니다. 잘 봐. X가 원소인데 X는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뭐 해야 돼? 근데 무슨 수래? 얘들아,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거든? 거기다 2를 더하면 0보다 뭐 하겠어? 그치? 그럼 제일 만족하는 아이가 있어? 없어. 원소가 하나도 없어. 이걸 무슨 집합이라 불러? 공집합이라 불러. 그러면 이제 똑같이 NC는 얘도 유한집합이고 원소가 몇 개다? 0개다 하는 거지.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서 끝납니다. 괜찮죠? 자, 어려운 거 하나만 더 갑시다. 545번 별표 하나. 잘 봐. 머리를 조금 써야 됩니다. 잘 봐. 저렇게 조건제시법이 나올 때 자꾸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연수 M에 대해서 AM을 밑줄 쳐. AM이란 X가 원소인데 X는 루트 M 이하의 무슨 수? 자연수.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요 M이 요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다음을 만족하는 누구 값 찾아라? 그럼 요걸 찾기 전에 얘네를 먼저 찾아볼 겁니다. 이거 이해가? 물어보자. 첫 번째가 A 얼마야? 16이지. 그럼 얘를 저기다 그대로 넣어봐. 그럼 X는 누구의? 루트 16 이하의 무슨 수? 자연수. 그렇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처음이니까 내가 풀로 한번 쓴 거야. 다음 동에 바로바로 가자. 루트 16이 얼마야? 4 이하의 자연수 누구 있어? 1, 2, 3, 4 있지. 1, 2, 3, 4. 괜찮아? 그러니까 NA16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A 얼마니? 27. 바로 갈 거야, 이제부터. 요 자리 얼마는 거야? 루트 27이 대략 얼마야? 알죠? 그치? 루트 27은 대략 5점 블라블라블라야. 그치? 그럼 얘 이하의 자연수니까 오케이. A27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 1, 2, 3, 4 얼마? 5라고 얘기하면 돼. 원소가 몇 개다? 5개다. 이거 이해가? 아,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야? 오케이. NAK는 얼마다? 9의 9. 그러면 루트를 씌웠더니 원소가 몇 개가 돼야 된다? 그럼 물어보자. 지금 내가 구하는 루트 K는 그러면 요 K는 몇부터 가능할까? 얘 이하가 원소가 89개가 되려면? 자, 얘 이하인 자연수가 9개가 나와야 돼. K는 뭐부터 가능해? 81부터 가능하지. 그치? 10개가 나오면 안 돼. 그럼 어디 전까지만 가능하다? 100 전까지만 가능하지. 왜? 100이 되면 10개가 돼버리니까. 그럼 끝났어.
개수 세는 거 우리 오랜만에 개수 세기 기억나요? 는이 한쪽에만 있으면 우리 개수 어떻게 세기? 뒤에서 앞에 걸 빼면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된다? 19개가 되겠지. 이해하죠? 지금 기억해줘. 괜찮죠? 오케이. 이제 오른쪽 갑니다. 유형 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제목이 뭐야? 새로운 집합 구하기인데, 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갑니다. 집합 A는 마일 0, 2로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에서 가자. 내가 구하려는 건 X라는 집합인데 얘는 A 곱하기 B라는 아이가 원소인데 A도 A의 원소고 B도 A의 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0, 2가 올 수 있고 그들을 뭐해서? 곱해서 집합 X를 만드는 거야. 얘가 그럼 어떻게 표를 만드냐? 저 X를 만드는 건 A와 B가 뭔지를 알아야 되네. 그치? 근데 A 값 자체가 마1, 0, 2 B도 마1, 0, 2고 이 둘을 뭐하는 것? 곱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곱해보는 거지. 처음에 곱해지면 얼마? 1, 0, 마2가 되지. 여기는 0, 0, 0이 되고 여기는 마2, 0, 4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저 집합 X를 만들 수 있지. 참고로 집합의 원소를 쓸 때는 똑같은 걸 두 번 쓰진 않습니다. 제일 작은 게 누구? 마2. 그 다음 4가 되겠지. 난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의 뭘 물어본다? 합. 이거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지. 괜찮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549번 별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잘 봐. 이게 왜 어려운지 하기 전에 이 한마디만. 얘들아, 집합에서는 원소가 둘 이상 똑같은 게 나오면 두 번 쓰니? 똑같은 건 한 번만 쓰는 거야. 잘 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줄.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큰 세 자연수 ABC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A는 ABC야. 집합 B는 X 플러스 Y가 원소인데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뭐라고 돼 있어? 표 만들 거야. 여기까지만 읽어서 표 만들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만 스텝 1. 잘 봐. 어차피 한쪽에 X를 쓰고 한쪽에 Y를 써서 더할 거야. 근데 어차피 A, B, C입니다. 맞아? 더하는 거야. 더합시다. 첫 번째가 몇 A니? A.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C. 얘 A 플러스 B. 얘 2B. 얘 B 플러스 C. 얘 A 플러스 C. 얘 A 플러스 B. 얘 2C야. 이거 이해가? 내가 B라는 집합을 다 한번 써볼 건데 이걸 쓸 때 잘 봐. 가능하면 순서대로 쓸게. 크기대로 쓸게. 뭐대로 쓴다고? 얘들아, 전제 자체가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누가 커? 이거 적당히 둘을 더하는 거야. 누가 제일 작을까? 이 A가 제일 작겠지. 그 다음에 누가 작을까? A 플러스 B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이 뭐일까? 2B일까? A 더하기 C일까? 여기서 몰라. 그러니까 이 B랑 A 더하기 C를 이렇게 쓰겠지만 이 둘의 크기는 아직은 몰라. 이거는 몰라 누가 더 큰지. 근데 이들보다 더 큰 건 누구야 당연히? B 플러스 C는 더 크겠지. 그 다음에 B 플러스 C인 건 확실해. 제일 큰 건 누구야? 그렇지. 지금 보면은 나머지들은 이 크기 순서대로가 확실하거든? 이 둘만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몰라. 다시 말해 2A보다는 A 플러스 B가 당연히 커. 왜? 이게 A 더하기 A인데 A보다 B가 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커. 얘보다 얘가 더 커. 이들보단 얘가 더 커. 얘보단 얘가 더 커. 이 둘만 누가 더 큰지 모른다고. 그럼 이제부터 가는 거야. 자, 모든 원소합이 얼마가 된다? 이게 이제부터 골때려 지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하물며 같을 수도 있어. 같으면 얘네를 두 번 쓴다 안 쓴다? 그럼 난 나눠서 해야지. 이게 같을 때와 뭐 할 때? 달라서 누가 더 큰지는 별 의미 없어. 어차피 다 뭐 할 거니까. 더 할 거니까. 그럼 케이스를 쪼개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이 B랑 A 더하기 C가 뭐 할 수 있다고? 같을 수가 있어. 이거 이해 가요, 지금? 얘들아, 이렇게 되면 물어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야. 이러면 NB가 얼마가 되니? 5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걸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나 저 5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더하고 싶습니다. 저 5개를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실제로 더하는 거야. 이해가? 다시 말해. 2b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고? a 플러스 1일 수도 있어. 뭘로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걸로 할게. 똑같아. 5개 실제로 더해보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그 다음 누구야? a 플러스 b 더하기 그 다음 누구야? a 플러스 2 더하기 그 다음 누구야? b 플러스 2 더하기 그 다음 누구야? 2c야. 맞아? 그 값이 얼마라고? 40이야. 괜찮니 지금? 그럼 봐봐. 2a, 3a, 4a 몇 a라고? 4a. b 하면 몇 b니? 2b. c 있으면 몇 c야? 4c야. 얘가 40이라고. 괜찮아 지금?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 더하기 2c가 얼마란 소리야? 2c야. 센스 있게 풀자. a 더하기 c가 몇이야? 2b. 이 둘을 묶을 수 있지. 2배 a 더하기 c지. 2배 a 더하기 c야. 그럼 몇 b가 되는 거야? 4b가 돼. 그럼 얘네가 몇 b가 되니? 5b가 돼. 그 값이 얼마야? 20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b 값이 얼마 나와? 4 나와. 됐어 여기까지? 참고로 잘 봐. b가 4야. 얘가 얼마라고? 4야. a는 b보다 뭐하고? c는 b보다 뭐 해야 돼? 해야 돼. 마지막 갑니다. 집합 a에 뭘 묻는 거야? 집합 a는 저거야. 얘가 4야. 4야. 얘는 4보다 작고 얘는 4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리고 또 하나 b가 4야. 그럼 a 더하기 c가 얼마란 소리야? 8이야. 맞아 지금? 그럼 난 봐봐. b는 4로 고정? 둘이 더해서 얼마? 그렇지. 작고 커야 돼. 뭐 있어? 1, 7. 4야 2, 6. 4야 3. 그렇지. 몇 개 나온다? 3개 나와. 아, 이때 몇 개 나온다고? 3개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3개. 괜찮니? 어려운 문제야. 스텝 2. 스텝 2 뭐다? 이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얘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6개야. 그치? 이러면 MB가 6이라고. 그럼 난 저 6개 원소를 전부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2A, 4A, BB, B, 2B, B, 4B, 4C네. 그러니까 4A 더하기 4B 플러스 4C여야 돼. 그 값이 얼마라고요? 40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니? 10이야. 이거 이해가? 그럼 난 더해서 얼마가 되는? 10이 되는 숫자 조합을 찾아야 돼. 단 A보단 B가 크고 B보단 누가 커? C. 그냥 푸는 거야. 경우에서 풀듯이. 쌤, 뭔 소리예요? 1 고정. 얘보단 얘가 뭐 해야 돼? 2 고정. 그럼 얘 얼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물론 얘는 만족해야 돼. 더해봐. 2배랑 같아 안 같아? 됐어. 1 고정, 3 고정. 그럼 얘 얼마여야 돼? 더해봐. 2배랑 같아 안 같아? 괜찮은 거라고. 1 고정, 4 고정. 얘는 그럼 뭐여야 돼? 더해봐. 6. 얘 2배랑 같아 안 같아? 1, 4 더 있어 없어? 1, 5가 되면 4가 되면서 안 되는 거야. 크기가. 그럼 얘를 뭘로 바꾸자 이제부터? 2. 2보다 커야 돼 누구? 3. 얘 얼마? 5. 더해도 얘 2배랑 안 같아. 2 고정 4면 얘 얼마여야 돼? 4인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니까 탈락이야. 더 없단 소리야. 3. 4면 돼 안 돼? 더 이상 없네. 몇 개 있니? 4개 있지. 4개가 있어. 총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4개랑 3개니까 총 몇 개 있다? 7개가 되겠지. 상당히 난이도 있어 이거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기호 표기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자, 그 다음 유형인데 유형 6번을 보겠습니다. 개념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지창과 이지창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니? 이 삼지창은 언제 사용하니? 삼지창은 뭐와 뭐의 포함관계일 때?
그치.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일 때. 이지창은 집합과, 그치, 부분집합, 집합의 포함관계일 때 씁니다. 그래서 필기를 살짝 하면 어떠한 원소가 집합의 원소다 그럼 몇 지창을 써? 3지창. 그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3지창에 짝대기.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서 한 집합이 한 집합에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 몇 지창을 쓴다? 2지창을 씁니다. 그래서 3지창을 쓸 때와 2지창을 쓸 때 여기가 달라지는 건 좀 기억해 줘. 이해가지? 자, 물어보겠습니다. 너희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2지창을 쓸 때는 이 집합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 그때 기억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원소부터 확인해. 뭐부터 확인한다? 원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합 안에 하나 넣든 두 개 넣든 이런 아이들이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너희한테. A 보여? 얘 원소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그치? 제 원소를 한번 얘기해 볼래? 원소 누가 있어? A라는 원소가 있고 또 누구라는 원소가 있어? 집합 BC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이 집합 자체도 원소인 거야. 그럼 봐봐. A라는 집합과 3지창, 2창 표기하지? 이 둘이 올 때만 우린 뭘 쓸 수 있다? 3지창을 쓸 수 있고. 이 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와서 집합 안에 넣으면 몇 지창을 쓴다? 2지창. 그것만 기억해. 시험장 딱 들어간다. 3지창부터 봐. 얘네가 다이렉트로 올 때만 우리는 뭘 쓴다고? 3지창을 쓸 수 있어. 물어본다. 얘네가 다이렉트로 올 때만 3지창이야. 3지창 표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지. 1번 마저 틀려. 틀렸지. 다이렉트로 오지 않잖아. 2번은 틀려. 저기 다이렉트로 오지 않았어. 3번은 정답 3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네를 집합 안에 넣으면 그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네 둘을 집합 안에 넣지. 그럼 A, B가 각각 원소여야 되거든? 된다 안 된다? 안 돼. 부분집합? 그럼 얘네 세 개가 다 원소여야 돼. 된다 안 된다? 안 돼. 탈락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3창과 2창. 자, 유형 6번 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말이 써있다 맞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야. 한 문제 시켜볼게요. 502번 보이니? 풀어본다. 한 문제 하고 가자. 552번.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애들이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552번 풀어줘. 다시 말하지만 원소가 뭔지 먼저 파악한 뒤 그 원소가 다이렉트로 올 때만 3지창, 그 원소의 일부 또는 모두를 집합 안에 넣으면 부분집합,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랑 아무 상관없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어. 자, 물어보겠습니다. 얘다 물어본다. 원소들부터 얘기할게. 저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지금 몇 개 보여? 4개 보여. 공집합 자체도 원소고 1도 원소고 집합 1, 2도 원소고 집합 안에 공집합도 원소인 거야. 그럼 저 4개가 다이렉트로 올 때만 3지창이야. 물어봅니다. 3지창부터 가라고. 1번 돼 안 돼? 돼. 얘가 온 거야. 2번 돼 안 돼? 돼. 얘가 온 거야. 이제 3지창들 봐주는 거야. 3지창들. 3지창은 원소를 집합 안에 넣어야 돼. 그 집합 안에 있는 건 각각이 다 뭐여야 돼? 원소여야 돼. 그럼 얘 원소가 1과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안 돼? 이건 안 되지. 왜? 이게 집합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1, 2는 따로따로 원소가 아니야. 그럼 4번이 정리되려면 얘랑 얘랑 각각이 원소여야지. 1원소 있어 없어? 공집합 원소 있어 없어?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 쏘리. 그럼 4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지. 그럼 이미 답 나왔네. 그치? 아까 답 나왔잖아.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지. 이거 볼 줄 알지? 오케이.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오른쪽. 자, 갑니다. 이제부터. 집합에 뭐라고 돼 있어? 포함관계. 아까 말했지? 한쪽 집합이 한쪽 집합에 포함된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 몇 지창을 쓴다? 2지창. 그럼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기억나지? 자, 대표 문제 가겠습니다. 천천히 간다. X라는 집합 보여? 원수 몇 개 보여? 나머지를 다
원소연합법으로 바꿉시다. y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마일과 0 사이에 있는 무슨 수? 누구밖에 없니? 그래, 하나. z라는 집합도 볼까요? z라는 집합은 x바가 원소인데 x바가 원소다. x는 대문자 x에 뭐라고 돼 있어? 원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0, 1일 수 있고 거기다 절대값 붙이는 거야. 그럼 누구 아니면 누구다? 0 아니면 1이지. 얘가. 근데 봐봐. y를 품고 있는 게 누구고? z를 품고 있는 게? 아, 그러니까 y는 z의 부분집합, z는 x의 뭐가 되는 거다?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끝.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우리는 나머지는 해보면 좋고요. 오케이. 유형 8번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지금 내가 빨리 푸는 이유는 어렵지가 않아. 집합 여기 굉장히 쉽다. 천천히 간다. A 집합 보이고 B 집합 보입니다. A가 B에 무슨 집합이 된다? 부분집합 포함이 돼. 이게 성립합니다. 밑줄, 탄. 이런 건 포인트. 진짜 많이 한 거, 얘들아. 지금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지. 뭐 정수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등식이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뭘로 끝낸다 우리? 수직선. 기억해. 엄청 많이 한 거니까. 지금 마지막 이론 설명하면서 푸는 거야. 수직선을 끝낸다. 물론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어도 얘가 뭐 정수나 자연수 그러면 원소로 보일 겁니다. 이해가지? 갑니다. A 집합보다 B 집합이 더 뭐 해야 돼? 커야 돼. 수직선 그리자. 완벽한 거 먼저 그려. 누가 완벽하니? A를 1층에 그리자. 작은 거니까. 0부터 3인데 밑에다 동그라미 색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위에다 보통 합니다. 그럼 0보다는 크고 는이 없네. 3보다는 작거나 같아 는이 있어. 됐죠 지금? 얘를 품고 있는 게 누구여야 돼? B여야 돼. A보다는 크고 그럼 A가 이쪽에 있어야겠지? 2A 플러스 9는 이쪽에 있어야겠지. 둘 다 는이 없네. 우리 진짜 많이 한가? 좌우 비교하기? 맨날 말해. 좌우 비교한 다음에 등호 따지는 거 기억나요? 그럼 물어본다. 첫 번째 이쪽부터 간다. 그러면 A가 0보다 작아야지? 등호 붙여 안 붙여? 그러니까 등호는 딱 한 번 빼고 다 붙이는 거야. 언제? 이제 큰 쪽이 동그라미고 작은 쪽이 색칠될 때만. 다시 큰 쪽이 동그라미고 작은 쪽이 색칠될 때만 등호를 못 붙여. 그거 제가 등호 다 붙여. 이쪽도 갑니다. 그럼 얘는 2A 플러스 9랑 누굴 비교하는 거야? 3. 얘가 더 오른쪽이니까 크지? 등호 붙여 못 붙여? 못 붙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6이 되니까 3 어디 갔어? 뭐야 나 이거. 2A 플러스 9랑 3을 비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그럼 A는 누구보다 크다? 마3보다 큰지. 그럼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마3보다는 뭐한데? 큰데 0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정수의 개수야. 한쪽만 는이 있어. 빼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겠지.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갑시다. 하나만 더. 밑에 갑니다. 559번. 별표 하나 치자. 왜? 케이스를 쪼개고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잘 봐. 기본적으로 A와 B가 다 원소가 보이지? 수직선 문제는 아닙니다. 간다. A라는 집합은 저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3개가 있어. 이때 포인트.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입니다. 잘라줘. 그럼 A의 모든 I가 B에 다 들어가야지? 근데 A에 명확히 누가 있어? 4. 그럼 여기도 4가 있어야겠네. 케이스를 쪼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 1. 누가 4일 수 있다? B 빼기 A가 4일 수 있다. 자, 케이스 2. 누가 4일 수도 있다? B 플러스 6이 4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거야. 괜찮지? 그럼 나누자. 이렇게 된다면 A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면 B가 누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돼. 이해가? 참고로 이렇게 미지수값이 결정이 나면 집합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뭔 소리냐? A가 얼마래? 마이너스 1. 그럼 그에 따른 집합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라고.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결정나는 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A부터 갑니다. 원소가 4. A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맞아요, 지금? B 집합 갑니다. 1이 있고,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4. 마지막이 B 플러스 6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근데 A가 B에 다 포함돼. 4 포함되지? 누구도 포함돼야 돼. 그럼 뻔하지 않아? 마3이 누구란 소리야? B 플러스 6이란 소리지. 그럼 B 값도 나오지.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똑같아. 미지수가 결정 나면 집합을 뭐 해보는 게 좋아?
만들어 보는 게 좋다고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봐. 미지수가 결정나는 집합을 만들어. A 집합은 4랑 누구니? A-1이야. B 집합은 1과 2 빼기 A와 B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4가 되네. 그럼 4가 여기 들어있는 건 확실하지? 뻔하지 않아? A-1이 누구든지 1일 수도 있고 혹은 2-A일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럼 또 쪼개져 이거 이해가? A-1이 1이면 A가 얼마니? 2지? A-1이 2-A면 넘어가봐. 몇 A? 2A. 걔가 얼마? 3. 그럼 A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2분의 3.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다시 집합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끝내는 거지. 포인트. 미지수가 결정이 나면 집합을 뭐 해보자?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9번 가겠습니다. 봐봐. 뭐 구하기야? 다시 말한다. 부분집합은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부터 캐치. 그 원소를 하나부터 전부 다까지 집어넣어서 집합을 만들면 부분집합이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고 있지 마. 그럼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부분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갑니다. 집합 x가 원소인데 x는 3n-2인데 n은 1, 5 이하의 뭐다? 소수. 여기부터 체크하자. 1 이상 5 이하의 소수야. 뭐 있어? 그치? 2, 3, 5가 있어. 그럼 그들이 들어가면서 저 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치?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4.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7. 5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13이야. 난 얘 뭘 구하라? 자, 이제 쓰자. 제일 먼저는 놓치지 마. 공집합부터 써요. 그 다음 이제 원소를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 2개 가져올 수도 있고, 3개. 원소를 하나 가져온다면 누가 있어? 4. 또 7. 또 13. 원소를 하나 가져왔을 때입니다. 이거 이해가? 원소를 2개 가져온다면 4랑 7. 2개 가져온다면 4랑 13. 2개 가져온다면 7과 13. 이해가? 원소를 3개 가져온다면 4와 7과 1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총 몇 개 만들어지니? 8개가 만들어집니다. 이해가요, 지금? 그 원칙만 알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갑시다. 유형 10번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되게 쉬워. 맨날 말하지만 집합은 쉽습니다, 앞에 비하면. 제목이 서로 뭐한 집합? 자, 써줄래? 서로 같은 집합은 아주 심플하게 요 한마디만. 집합 둘이 똑같다는 말은 그냥 모든 원소가 다 뭐하다? 같다는 소리야. 모든 원소가 동일하다. 원소가 동일하다는 말은 알죠?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용의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한쪽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나머지에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갑니다. A 집합 원소 3개, B 집합 원소 3개. 네, 미지수 빼고 완벽한 숫자 누구 있어? 그럼 3을 얘도 뭐하고 있어야 돼? 얘네가 3이 아니네? 얘가 뭐라는 소리야? 3? 얘가? 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a제곱 빼기 2a는 얼마다? 3. 넘기면 a제곱 빼기 2a-3은 얼마다? 0. a-3과 a 플러스 1은 얼마다? 0. a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3. 원소가 몇 개 나왔어? 지금 a 값이? 아까 말했지. 미지수 값이 결정되면 집합을 뭐 해볼 필요가 있다? 만들어봐. 아, 그러면 스텝 1.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얼마일 때? 3일 때. 계속 말하지만 미지수 값이 나오면 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이때 a 집합과 b 집합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제일 편해. a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니? 마이너스 2. 그 다음 얼마야? 4. 그 다음 얼마야? 3이야. 됐어요? b 집합도 만들어 보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1 플러스 2지. 그럼 얼마? 3.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그 다음 4인데 이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만들어 봐야 돼. 두 번째도 가는 거야. 미지수 값이 나오면 집합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답니다. 자, 스몰 a가 3이면 얘 6. 스몰 a가 3이면 얘 8. 그 다음 3. 스몰 a가 3이면 9 빼기 6이니까 얘는 3. 스몰 a가 3이면 뒤에 필요 없네 이렇게.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탈락. 뭐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지수 값이 나오면 집합을 실제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뭐 나머지들 특별한 게 없을 거고요. 한 문제만 시켜볼까요? 567번 보이니? 한 문제 풀어보자. 가볍게. 얘는 셋 다 미지수지. 그쵸? 그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XX 갖고 나머지는 같아 달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자기가 적당히 비교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x-1이 밑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2차보다는 1차를 쓰는 게 나으니까. 숫자가 명확치 않으면 자기가 적당히 기준을 잡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렵지가 않아. 그치? 문제 패턴 자체가. 앞에 일부러 시간을 많이 쓴 거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원소의 값이 나오면 집합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 A집합, B집합이 조금 짜증나. 다 미지수야. 처음에 X는 여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뭐 하지 않니? 그 다음 누구 나오니? 2x-1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네. 나눠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얘가 2차보다 1차가 낫지. 그러니까 케이스 1, 케이스 1, 케이스 1. 첫 번째. 누가 2x-1이 누구일 때 x 플러스 3일 때. 괜찮지? 케이스 2, 케이스 2. 케이스 2, 누가 2x 마이너스 누구일 때 3x 플러스 3일 때. 괜찮아 지금? 정리합시다 이제부터. 첫 번째, 넘기면 x가 얼마니? 4가 돼. 그럼 요거에 맞게 집합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갑니다. 나는 A집합과 B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실제로. 스몰 x가 얼마야? 4. 그럼 첫 번째 얼마? 4. 두 번째 얼마? 7. 세 번째 얼마? 15. 자, B집합도 만들어 본다. X가 4면 첫 번째 얼마? 4. 두 번째 얼마? 7. 세 번째 얼마? 같아, 안 같아? 이런 운이 좋은 거야. 끝. 마지막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다 더하래. 4 더하기 7 더하기 5 하면 얼마니? 17. 참고로 밑에 거 해봐도 돼.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괜찮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 유형 11번과 유형 12번과 유형 13번은 다 똑같거든요. 제목이 뭐니? 부분집합의 뭐다? 자, 우리 옛날에 한번 했던 거 또 한 번만 정리한다. 잘해봐.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제목이 부분집합의 뭐야? 우리 아까 부분집합 실제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풀 수는 없어서 공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잘 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이 필기해줘. A1, A2, AN. 이게 무슨 뜻이야?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소리니? N개 있다는 소리. A1, A2, AN. 즉, 좀 있어 보이게 쓰면 얘는 N, A가 N이라는 소리야. 맞아, 지금? 그럼 난 이제부터 얘의 네 가지를 물어본다. 첫 번째. 순수한 부분집합의 개수. 뭐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자. 얘 원소가 몇 개 있다고? N개. 그럼 이게 몇 승계라고 얘기했어? N승계. 기억나요? 그때 그 이유를 난 이렇게 얘기했어. 포함배제 원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지금 봐봐. 이유를 잠깐만 설명할게.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는 거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A의 원소가 몇 개야? 그럼 저 A1, A2, 점점점 AN을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는 거야. 분명히 A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밖에 들어갈 수는? 그럼 A1을 집어넣을 때 여기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몇 가지 경우. 그치? 두 가지. 그게 N번이니까. 이해가지? 두 번째. 기억나나?
진부분집합 기억나니? 진부분집합 개수. 얘들아,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였어?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뭐 한다? 제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아이도 부분집합일 수 있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거야. 그럼 개수는 당연히 2의 n승에서 몇 개가 빠지겠어? 하나가 빠지겠지.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였어. 세 번째. 기억나? 무언가를 포함하거나 불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어. 바로 쓸게. A1은 포함해야 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란 소리야. 근데 A2와 A3을 불포함해야 돼. 그럼 기억나? 포함하는 게 몇 개? 불포함하는 게 몇 개? 그럼 공식을 쓸 때 2에 뭐라고 썼니? 포함하거나 불포함하거나 똑같이 다 뭐 한다? 빼면 몇 승? 3승이었어. 기억나? 외우라고 물어보면 잘 봐. 내가 구할 부분집합은 A1은 뭐 하고 있어? 그럼 걔는 어디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얘네들은 포함해 불포함해? 그럼 둘 다 밖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이런 원리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6번 갑니다. 568번입니다. 봐줘.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다? 64개 잘라줘. 그럼 난 이렇게 할게. NA를 K라고 쓸게. 그냥 뭔 뜻이야? A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그럼 여기서 파생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승계? K 승계. 그게 몇이다? 64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2의 몇 승이니? 6승. 그럼 K는 얼마란 소리? 이렇게 됩니다. 집합 B의 무슨 집합의 개수야? 진부분집합이야. 그럼 난 N, B라고 하고 얘 이제부터 P라고 줄게. 원소가 P에 있는 거야. 근데 진부분집합은 2의 P승 빼기 얼마? 1을 해야 돼. 얘가 얼마가 된다? 127이야. 넘어가면 얼마니? 2의 몇 승이야? 7승이지. 그러니까 P는 얼마다? 7이 되는 거지. 얘가 끝 둘 더하니까 얼마? 13 되는 거지. 우리 엄청 많이 한 거 옛날에 이해하지? 그 다음 갑니다. 유형 12번 갑니다. 바로 갈게. 다시 말해. 이게 쉬워서 빨리 하는 거야. 되게 평이해 여기는. 앞에 배워. 도형보다 갑니다.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부분집합이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부터 잘 봐. 앞으로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거의 다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뭐의 개수?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잘 봐. 포인트라고 써줄게. 집합의 개수 문제. 그럼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해. 누구의 부분집합인지가 중요해. 누구의 부분집합입니까? 이게 처음에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A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A가 원소가 5개야. 그럼 부분집합은 2의 몇 승계? 5승계.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B가 원소가 3개야. 그럼 2의 몇 승계? 그치? 그러니까 누구의 부분집합인가가 중요하고 얘가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냐가 중요해. 둘째, 무엇을 포함하는가 혹은 불포함하는가 혹은 뭐하는가 불포함하는가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해. 왜? 포함하는가 불포함하는가를 알아서 그 포함하거나 불포함하는 개수를 뭐 해야 돼? 빼는 거야. 지수에서. 기억나요? 이때 포인트. 불포함한다는 말이 있으면 진부분집합이 될 수는 없지. 그래서 그 다음 쏘리 이렇게만 쓸게. 그냥 마지막 하나만 더 그냥 따로따로 쓸게. 안 겹쳐 쓸게. 진부분집합인가 아닌가? 집합인가 정도만 마지막에 봐달라는 거야. 이 세 개를 통해서 문제를 끝낼 겁니다. 괜찮지? 잘 봐. 이제부터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간다. 집합 A는 X가 원소인데 X는 18의 양의 뭐래? 약수. 한번 써볼까? A라는 집합은 18의 양의 약수야. 쓰자. 원소날법. 누구 있어? 1, 2, 3, 4 돼 안 돼? 5 안 되고 6, 7 안 되고 8 안 되고 9 또 누구 있니? 18 이렇게 있지. 이거 얘가 원소가 총 몇 개야? 오케이. 굳이 쓰자 그러면 NA는 6인 거야. 이제부터 간다. X는 A의 뭐란 뜻이야? 그게 바로 스텝 1이야.
나는 집합 X 중에서 이걸 찾는 건데 얘의 부분집합이야. 여기까지만 잘라, 그치? 오케이. 그 다음 X는 A가 된다 안 된다? 이 말 왜 줬을까? 진부분집합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X 중에서 1, 1을 반드시 뭐 한다? 그럼 이제부터 끝냈어. 얘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근데 A가 원소가 몇 개라고? 그렇지. 두 번째, 무엇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 누굴 포함한대? 그럼 빼기 얼마 한다? 입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대? A. 진부분집합은 빼기 얼마 해줘야 돼? 끝.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2의 4승 얼마? 16에서 하나 빼면 얼마가 된다? 15. 이러면 절대 안 틀려. 이 세 가지 원칙에서 푸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좀 줄게요. 575번 보이니? 풀어본다. 이 파트 풀 때는 굳이 A 단계 안 풀 거야. 오케이. 팁을 주면 가장 작은 원소가 5라는 건 5보다 더 작은 수를 갖는다 안 갖는다? 그럼 5는? 갖는 거야. 그치? 그 말이 있는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5다 그러면 5보다 작은 건 안 갖고 5는 무조건 갖는다는 소리야. 오케이. 가장 큰 원소가 10이야 뭐 이런 말도 마찬가지지. 10은 갖고 그보다 더 큰 건 안 갖는다는 소리야. 오케이. 갑니다. 풀어볼게. 집합 A는 X가 원소인데 X는 K 이하의 무슨 수? 물어볼까 너희한테 그냥 상식적으로? N, A, 그럼 이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몇 개니? K개지, 그치? 첫 번째.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 중에서라고 했어, 그치? 내가 구할 건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2에 몇 승계가 있어야 돼? K 승계가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작은 원소가 누구래? 이 말은, 저 말은 1과 2와 3과 4는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얘네는 다 안 가져. 가장 작은 원소가 5야. 그럼 5는 가져 안 가져? 무조건 가져.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안 갖는 게 있으니까 진 부분집합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될 리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원소가 K개 있고 4개를 갖지 않고 1개를 갖네. 이걸 콜라보하면 2에 뭐라고 쓰면 돼? K-5승이라고 쓰겠지.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2개가 되는 거라. 얘네 2에 몇 승이 32니? 5승. 그럼 얘가 5가 된다는 소리네. 따라서 K값 얼마다? 10이 된다는 소리겠지. 이런 소리야. 아까 내가 어떤 그 3원칙만 지키면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밑에 거 가겠습니다. 밑에 거 잘 봐. 별거 없어. 얘들아, 여기만 잘 체크해줘. 잘 봐.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X에 뭐라고 돼 있니? 개수. 얘들아, 또 집합 X의 개수지. 그럼 포인트.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B. 그래, 첫 번째 원칙 끝. X는 B의 부분집합이구나. 아, 여기 끝났네. B의 부분집합이네. 그럼 B가 원소가 몇 개인지 알면 되네. 두 번째 원칙. 무엇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지. 근데 X가 다시 A가 X에 포함되어 있네. 그럼 X는 X 관점에서 봐. A의 원소를 모두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 그렇지. 그럼 만약에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A가 4개면 4개를 빼야 되고 2개면 2개를 빼야 돼. 마지막은 진부분집합 여부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지? 그걸 지금 쓰진 않을게. 이제부터 갑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거 가자. 576번입니다. 천천히 갈게. 두 집합 A, B 보이나요? 조건지시법은 뭘로 바꾸는 게 좋다? 원소 나열법으로. 얘들아 A 풀자. 너무 쉽다.
2차 방정식 x-2랑 x-5.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야? 2랑 5야. b도 풀자. 이건 2차 부등식이네. 그치? 부등식 풀자. 인수분해하면 x-5랑 얼마니?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작거나 같으면 사이값이네. 그럼 뭐라고 써? 마이너스 1부터 x는 어디까지? 5까지네. 근데 무슨 수만 쓰래? 정수. 정수 누구 있어? 마일 0, 1, 2, 3, 4, 5야. 괜찮아? 마지막. 요거 해석하는 거야. 집합 x의 뭐야? 무조건이야. 집합 x의 개수 나오면 부분집합 문제야. 첫째.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니? b.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7개니까. 이게 몇 승? 7승계. 근데 A의 모든 원소를 X가 품고 있으니까 X는 2와 5는 품고 있네. 그럼 빼기 얼마? 2. 진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끝났네. 2의 5승이니까 정답 얼마? 32개. 이렇게 끝내겠지. 괜찮지? 이 패턴만 지키면 돼. 오케이. 자, 한 문제 시켜볼게요. 어려운 문제. 5, 7, 9번 보여? 별표. 풀어본다. 스타트할 때 팁 하나. X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되니? 다시. 집합 X의 원소가 X잖아. X가 결정 나려면 누가 결정 나야 돼? 근데 N과 X는 무슨 수래? 근데 N이 만약에 5여와. 그럼 X가 5분의 4 말이 돼? 안 돼? 그럼 물어보자고. 이 X가 자연수이고 싶은 거야? 그럼 N은 뭐일 수밖에 없다? 그치, 4의 무슨 수? 그럼 그거에 맞게 X가 나올 거야. 이해 가요, 지금? 그건 알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짜증나지? 보통 X가 가운데 있는데 얘는 X가 어디에 있어? 끝에 있지, 맨 끝에, 그치? 좀 특이한 거야. 그럼 B가 결정이 나야 누구도 결정나? 그치. 그리고 X도 결정 나는 거야. 그치? B가 결정 나야지 A가 결정 나. 그 A, B 순서상 찾는 거야. B가 누구냐에 따라서 A가 결정 난다. 그래야 A, B 순서상에 나옵니다. 오늘 딱 14번까지만 할 겁니다. 이거하고 딱 한 문제만 더 풀면 된다. 자, 한번 풀어볼게. 다시 말한다. 집합 X는 X가 원소인데 X는 N분의 4야. 그러니까 X를 결정 내려면 N을 알아야 되는데 N과 X가 모두야? 그럼 얘도 자연수면서 얘도 자연수여야 돼. 포인트. 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이 N이 뭐일 수밖에 없다? 4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N이 뭐가 가능하다? 1, 2, 4입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 뭐가 나올 거야? 저 집합 X가 결정이 날 거야. N이 1이면 얼마? 4. N이 2면 2. N이 4면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는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X에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X는 뭐는 아니야? B랑 같을 수는 없는 거야. 나는 A, B의 순서상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물어본다. 순차적으로. X 집합을 아니까 내가 B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B는 X의 부분 집합인 거지. 진짜 만들어보자. 그리고 A를 결정할 거야. B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부터 가능해? 공집합부터 가능해. 혹은 원소를 하나 가져오면 1, 2, 4. 두 개 가져오면 1, 2. 혹은 1, 4. 혹은 2, 4. 세 개를 가져오면 1, 2, 4인데 X랑 B랑 같을 수는 없어. 그럼 내가 각각에 맞게 A를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봐, 이제부터. 첫 번째. 만약에 B가 공집합이야. 근데 A가 B의 무슨 집합이래? 그럼 A는 뭐여야 되니? 공집합이겠지. 한 쌍.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만약에 B 집합이 집합 1이야.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A는 뭐일 수도 있고 혹은 집합 1이겠지. 뻔하지 않아? 원소가 몇 개면?
하나면 2에 몇 승? 1승 하니까 2개인 거라고. 그럼 잘 봐. 공집합일 때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오지. 원소가 하나 몇 개가 나와? 2개. 그렇지. 2개. 원소가 2개네? 그럼 몇 개가 나오겠어? 4개가 나오겠지. 얘 2승이니까. 얘도 몇 개? 4개. 얘도 몇 개? 4개. 그럼 안 해봐도 안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됩니다. 싹 다 더하는 거. 이거 이해 가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4 더하기 12, 8, 22지. 몇 개가 된다? 21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잠깐만, 혹시 안 되는 거 있나? 이해 가죠, 지금? 잠깐만, 우리 뭐 잘못 쓴 거 있니? 4가 3개면 12이지? 더하기 빼기 틀렸네, 12, 8, 6, 17, 12, 14, 16, 18, 19개가 돼. 더하기 빼기 틀렸다.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괜찮지? 최종, 마지막 갑니다. 유형 14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천천히. 580번 갑니다.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누군데? X. 그러면 X를 찾으려면 K를 알아야 되네, 그치? 근데 K는 7보다 작은 무슨 수? 그럼 K 값이 1부터 6까지네. 그걸 넣으면 X 값이 결정이 나. 쓰자. A라는 집합은 1이면 얼마? 2면 3이면 4면 5면 6이면 끝. 원소가 총 몇 개? 6개.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오케이, 얘의 부분집합인가 봐. 그럼 얘 몇 승계? 6승계가 생각이 나는데 밑줄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또는 뭐예요? 또는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얘들아, 또는이 나오면 무슨 정리? 그럼 기억나? 덧셈 정리란 각각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뭐 한다? 빼는 거야. 그럼 쟤는 어떻게 풀어야 돼? 처음에 누굴 원소로 갖는 것?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인 거야. 3을 포함한 부분집합 써줄게. 그냥 더하기 누굴 포함한? 6을 포함한 부분집합에서 빼는 거지. 뭘 빼야 돼? 3과 6을 포함한 부분집합을 빼는 거. 동시에 갖고 있는 걸 한다. 3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얘 몇 승계? 5승계. 더하기, 그치? 6을 포함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 몇 승계? 5승계. 빼기, 둘 다 포함하면 얘 몇 승계? 4승계가 되는 거지. 참고로 2의 5승은 얼마? 32. 뒤에도 얼마? 32. 2의 4승 얼마? 32에서 16 빼면 16이니까 더하면 몇 개가 된다? 아직 8개가 되겠지. 끝.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 또는에 대한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만 체크. 너무 많은데, 쉬워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쉬워서. 그 고민이 별로 없지 않아. 그냥 쭉 푸는 겁니다. 앞부분 한 파트 있죠? 그거 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 유형 몇 번이니? 13번부터 앞에 유형 13번 있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요?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 앞에 뭐 있어? 대칭 이동. 유형으로 쓸게. 유형 13번 하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유형으로 쓸게. 유형 13번 하고 이해 가지? 그 다음에 넘어와서 집합 유형 1번부터 오늘 배운 게 몇 번이야? 14번까지. 다시 말하지만 많아 보이지만 내용이 되게 쉬워. 연산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쌤 B 갑시다. 쌤 B. 쌤 B. 저번 시간 숙제가 유형 몇 번까지였니? 저번 애가 23번까지였죠? 얘는 그 다음 갑니다. 24번부터 24번부터 맞지? 63번. 이렇게 할게요. 아까 내가 B 검사할 때 안 해온 사람들 있었잖아. 이것만 해 먼저. 앞부분 많이 못했다. 우선 패스하고 이거부터 해. 아니면 계속 밀리니까. 다음 시간까지 요거랑 요것만 딱 해와.
요것만 검사할 테니까. 오케이. 지금 문제를 좀 풀자. 지금 문제 풀고 재무인 사람 하고 그 다음에 45분에 가겠습니다. 화장 갔다.